부도의 정황은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저도 김진태 지사가 회생을 선언한,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9월 28일 그 다음 날이 최종 상환 만기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는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1년 이상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1차 금리 만기일이 22년 9월 29일입니다. 하루 앞두고 9월 28일 날 회생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고위부도의 1차 정황이고, 2차 정황은 이미 GJC 강원중도개발공사가 4개월분의 선취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자만 지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9월 28일 김진태 지사의 워딩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부실경영으로 발행했던 ABCP에 대해 이자도 낼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2,050억 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안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자도 낼 여력이 없는 상태,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미 그때 28일은 그 전에 8월 달에 이자 4개월분을 낸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희 징산조사단의 금융권에서 제보된 바에 의하면 부도난 대출기관인 I1 제1차는 김진태 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기자회견이 있던 9월 28일 강원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고지했고, 만기일인 다음날 29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내에 2,050원 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무시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제 김진태 지사가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만약에 회생안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만기 협의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기자의 물음에 김진태 지사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1년 뒤에는 제 판단으로는 2,000억 원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 부담 더 먼저 보증채무를 부담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유재산 매각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하면 그 원래 갚아야 했던 1년 뒤에는 마이너스 2,000억보다는 훨씬 더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래 갚아야 했던 1년 뒤, 김진태 지사는 2023년 11월 달이 최종 만기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유재산 매각을 다시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갚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GJC가 중도 부근의 땅 부지의 86%를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매각 주체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회생을 고의로 신청을 해가지고 부도를 나게 한 다음에 이미 매각한 계약서를 무효화시키고,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오른 땅값으로 재협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김진태가 이렇게 회생을 실천해가지고 채권시장을 요란시켜가지고 금융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위기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공기관이 이미 계약을 해놓고 그걸 회생 신청을 해놓고 부도를 해놓고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말 경제 신용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제이 씨는 계속해서 이런 매각을 통해 가지고 갚을 의향이 있고 이자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이 매각된 땅에 대해서는 그 매입자가 거기에 이제 건설도 해야 되고 부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협조를 안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확정 측량 같은 것들을 강원도가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매입자들은 그 땅에 대한 건설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또 그런 행정 허가 상황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자들은 그 지제이 씨에게 계약 금액들을 완전하게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계약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제이 씨의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채무를 갚아야 될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더욱더 몰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13조 위반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13조는 보증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한 조항인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 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 신청은 또 채무 불이행 선언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의 이거는 직권 남용일 수 있다. 그리고 배임일 수 있다. 향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 자체가 배임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매각을 통해서 갚아나가면 한 1,600억 정도를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만기일에 보증선 강원도는 400억만 보증액으로 채무 상환을 하면 됐는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채권시장이 위기에 몰리니까 12월 15일까지 2,050억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400억만 갚으면 되는데 2,050억을 미리 갚게 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 이것은 정치적 의도, 최문순 죽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부도이다.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채권시장 위기로, 부동산 시장 위기로, 더 나아가서 이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